300회 특집 무엇이든 취재해드립니다. 19, 18번째 의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구나. 여기. 말로만 듣다가. 네. 여기 왜 온 거예요? 전현무 씨가 매운 음식을 굉장히 잘 드신다는데 얼마나 잘 드시나요? 네, 프리안식구 300회 특집 무엇이든 취재해드립니다. 정 기자님의 맵부심의 끝을 보고 싶다는 시청자분의 의뢰로 뚜껑이 안 열리면 화난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몇 번을 한 겁니까? 화가 나죠. 일단 반쯤 열고 시작하거든요. 이걸 그렇게 먹는다고? 많은 분들이 울고 간다는 정말 매운 냉면. 언젠가 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하.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오게 됐네요. 아니 근데 진짜 이 집이 정말 맵기로 소문이 나서 사실 제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도전 과제였어요. 저는 좀 불만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저 5단계 밑으로 안 먹어요. 사장님 근데 좀 여쭤보고 좀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1, 2, 3단계가 대충 어느 정도 매워요? 그러니까 1단계면은 보다 조금 맵고 아유, 그럼 맵다고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 2단계가 이제 1년 정도의 자, 3단계 바로 갑시다. 아 그래요? 네. 우 기자도 저기 한 2단계 먹어봐요. 아니 그 매운 라면도 매워서 못 먹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비냉 하나 주시고 불냉면 2단계를 일단 시작할게요. 에피타이저로 일단 가겠습니다. 아이고, 못 먹기만 해봐. 기본 비냉. 비주얼은 비슷한데? 헷갈리면 안 돼. 감사합니다. 김치 마음에 드네요, 사장님. 사장님, 그 3단계 조리를 해주시죠, 지금. 이게 에피타이저니까 3단계를 하나 더 해주세요. 아니 이 집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허세 부르는 사람 되게 많죠. 네. 자기 먹을 수 있다고 허세 부르는 사람. 걸 그랬다 해서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3단계 빨리 조리해주세요. 네, 3단계 바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집이 처음엔 모른대. 맛있다. 뭔지 알아. 나중에 왔어, 이미 난. 아 이미 왔어. 왔는데 뭔지 알겠어. 이 정도 잽이에요. 아 툭툭 잽. 근데 이건 아주 일반 비냉도 맵잖아. 이거 일반 비냉 맞아? 일반 비냉 맞아? 아니 내가 잘못 먹은 거 아니지? 잠깐만. 일반이라서 1단계로 시킨 거죠. 아 이게 불냉면이야? 비냉이 아니라? 먹는 순간 아 이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오 기자님이 좀 오바로 보였어. 땀도 안 나잖아. 난 지금 땀이 엄청 나. 너무 맛있는데? 나 그러면 저거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 요거 먹어봐. 좀만. 저거 먹어봐. 아 그 정도? 오케이. 김치도 맛있네. 이게 그 유명한 실비김치.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매운 김치. 이게? 안 매운데? 이게 뭐가 매워? 아니 이게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미각이 사라진 것 같은데. 칼국수집 겉절이처럼 먹더라고요. 리얼로 안 매워. 겉절이 아니야? 나는 겉절인 줄 알았어. 봄동 김치인 줄 알았어. 묘하게 땀. 일단 저희 사장님 3단계죠. 네. 그리고 저는 저 만두 한 접시만 주세요. 만두, 매운 만두 있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아이 그러지 말고 좀. 근데 여기 좋다. 근데 진짜 안 매워. 진짜 안 매워?
아니 좀 이따 오겠지. 그 양념을 모아서 밥을 비벼 먹고 싶더라고요. 어우 좋다 좋다. 아우. 대단하다. 사장님이 음식 잘하신다. 응? 안 매워. 이거 뭐. 내가 배가 불러서 못 먹지 이게. 뭐해? 아니 몸이 아플 것 같아. 자, 시청자분들의 의뢰로 저희가 그 정 기자님 맵부심을 취재를 해봤는데 정말 제가 옆에서 먹어본 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맵부심 인정합니다. 최고입니다. 자,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싶고 18위 공개합니다. 눈물 콧물 빼는 맵스터 파티.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도전해보고 싶은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뭐 체지방을 말이죠. 네. 꼭 비워서 뺍니까? 매운 것도 지방을 태웁니다. 자, 아마 제가 이 대회 나가면 우승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도전이에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게 보니까. 저처럼 매운맛을 좋아하는 맵덕후라면 이 대회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중국의 고추 먹기 대회입니다. 와, 완전 산더미네. 우리나라의 고추 아가씨에 선발대회처럼요. 중국 후난성 닝샹시에서 고추 홍보를 위해 라자오제 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 기간에 개최되는 라자오제 매운 고추 먹기 대회입니다. 길이 30m에 폭 15m 대형 수영장 안에 약 3톤의 고추를 띄워놓습니다. 이 대회장 안에서 50개의 고추가 담긴 쟁반을 제일 먼저 비운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대회입니다. 2018년에는 중국 후난성 닝샹시 시민인 탕슈아이후이가 고추 50개를 1분 8초 만에 먹어치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1분 안에 50개면은 거의 1점 몇 초 만에 먹는데 그거 별로 안 매운 거예요, 그러면? 와, 저는 매운 고추면요. 1분 안에 한 개 먹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대회 참가한 사람 중 일부는 고추 한 개도 다 못 먹고 도전 포기를 외치고요. 그 이유는 이 대회 참가자들이 먹은 고추가 중국 고추인 차오텐자오라는 고추인데요. 엄청 매운 고추라고 합니다. 딱 봐도 매워. 매워 보여. 이 차오텐자오가 얼마나 맵냐면 무려 5만 스코빌. 국내 청양고추가 12,000 스코빌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양고추보다 무려 4배 이상 더 매운 것이죠. 그걸 50개를 먹는다고?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대회는 매년 7월 한여름, 그것도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위가 갑니까? 이열치열. 그렇죠. 땀을 쫙 빼. 땀은 많이 나오겠다. 자, 이 대회뿐 아니라 중국에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곧잘 먹기로 유명한 스촨성, 구이저우성, 장시성의 지방에서도 다양한 고추 먹기 대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쉽게 고추만 먹게 두질 않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을 맞으며 고추 먹기, 섭씨 72도가 웃도는 뜨거운 온천에서 고추 먹기 대회 등 다양한 컨셉의 고추 먹기 대회가 있다고 하니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죠. 매운 고추 먹는 것도 힘든데 여러모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한국인의 맵부심을 잡고는 중국의 매운 고추 먹기 대회. 하지만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위장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도전하라 싶고 12위 공개합니다. 한국인의 맵부심 시험하는 도전 음식.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난 청양고추도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넌 맵나 보다.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서. 불닭발, 불족발, 불닭, 라면 등 이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가슴속에 이 매울 신자를 품고 사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맵부심 뿜뿜한 우리 정 기자님 같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존심을 걸고 도전해야 할 매운 음식 양대 산맥을 지금 여기 준비해 봤습니다. 오케이. 들어와. 저희가 오늘 도전해볼 음식은요. 미국 CNB에서 선정한 한국의 매운맛 1위와 2위. 지옥에서 돈가스 짬뽕입니다. 제가 비진 B 돈가스는 정말 였어요. 아, 그 돈가스 진짜 맵다면서요? 아, 그거는 못 먹어. 아, 나 지금 벌써 아파. 아, 이 돈가스 세요. 어우, 색 빛깔 봐. 저게 무슨 돈가스야. 아우. 벌써 매운 냄새 나.
자, 매운맛 도장 깨기 끝판왕, 그야말로 1, 2위를 다투는 이 두 음식의 화끈한 맛의 비밀은요, 청양고추보다 100배 맵다는 인도의 부트 졸로키아 고추입니다. 자, 그래서 두 음식 다 우유와 위장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야말로 우유를 사오지 않으면 도전조차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명예. 돈가스를 20분 안에 다 먹으면 공짜고요. 이 사진과 함께 명예 전당에 오를 수 있는데요. 약 15년간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가 한국인이라면 이 정도의 기본이지 이렇게 호기롭게 도전을 했다가 지금까지 200명 정도만 도전에 성공. 자, 작년에는 단 10명만이 도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운 짬뽕 역시 작년에 단 7명이 완뽕에 성공하고 4명이 도전 중 기절. 이제 우유 드셔야 됩니다. 네, 큰일 나요. 저는 지금 이제 벌써 열었네요. 저는 코팅하고 있어요. 이걸로 코팅을 하신 다음에 창원의 짬뽕은 면을 먼저 드시고요. 채소와 국물을 나중에 먹어야 그나마 좀 덜 맵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난 너무 무섭다 지금. 아. 에이, 지금 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와, 진짜 맵다. 이걸 그렇게 먹는다고요? 와, 나보다는 형이 낫네. 와, 그러면 모르겠어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돈가스로 한번 먹어봅시다. 입안에 어디가 혀가 닿아도 아파. 아, 저걸 썬다고? 아, 근데 이거는 나도 쉽지 않아. 괜찮을까? 아니, 이거 조심해. 먹지 마. 함부로 먹고. 고기 좋은 거 썼다. 고기 좋은 거 썼어. 아우, 제 땀 나는 거 봐. 찜질방 갔다 왔어? 모공이 열려. 근데 최대한 뭐야? 어우, 좋아. 옆에서 어우. 이걸 드리킹하고 아, 앉아 있어. 진국이네. 해산물 육수가 아주 잘 우러났어요. 이게 지금 식도까지 불타올라. 자, 재밌는 게요. 정작 맵부심 자랑하는 한국인들을 울게 한 이 두 사장님들조차 전 매운 거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건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아유, 국물 완뽕하지 마세요. 면만 먹어요, 면만. 자, 라고 말하실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나 진짜 내가 차라리 123층을 올라갈게. 역시 아닌 것 같다.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싶고 18위를 공개합니다. 달콤살벌한 모모 캔디. 너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아주 도전 정신을 활활 불태우게 한 이색 사탕이 있습니다. 너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아주 도전 정신을 활활 불태우게 한 이색 사탕이 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전갈이잖아. 벌레. 정갈이네요. 전갈. 전갈 모양으로 뭐 팠나? 아, 가짜 모양? 일단 뭐야? 아닙니다. 100% 진짜 곤충입니다. 파브로 곤충기에나 볼 법한 곤충이 한 마리 통째로 딱 들어있는 일명 곤충 사탕. 야, 저건 먹다가 사탕이 녹는 게 무섭겠다. 이 곤충 사탕은요, 보통 사탕이 딸기 맛, 포도 맛, 콜라 맛, 다양한 맛이 있는 것처럼 사탕 속 곤충의 종류도 귀뚜라미, 전갈, 개미, 밀웜 등 아주 다양합니다. 저건 너무 대놓고 밀웜, 대놓고 전갈, 아니, 대놓고 개미잖아. 근데 이걸 왜 맛있는 사탕에다 곤충을 왜 넣으신 거예요? 곤충 사탕의 창시자는요, 미국의 모 식료품 제조업체 설립자 레리 피터맨입니다. 1980년대부터 사탕 사업을 시작한 그는 데킬라맛 사탕에 애벌레를 넣어보면 어떨까? 정말 상상도 못한 조합! 애벌레를 넣은 데킬라맛 사탕을 출시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탕을 먹으면서 전갈 실물을 영접할 줄이야. 다행히 사람들의 호기심이 폭발. 그 뒤 블루베리 맛, 딸기 맛, 바나나 맛 등 다양한 과일 맛 캔디와 곤충을 컬래버한
사탕을 줄줄이 선보인 겁니다. 근데 저거 지금 들고 계신 게 전갈이잖아요. 그렇죠. 전갈은 꼬리에 독이 있지 않나요? 독이 제거가 된 건가? 먹어도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갈 꼬리에 있는 독은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 사탕 속의 다른 곤충들도 식용곤충 전용 농장에서 길러 구운 거고요. 영양분도 아주 가득하다고 합니다. 생선 말린 거 그냥 약간 짭짤한 맛. 그거 콘칩 맛이다. 이건 콘칩 맛인데? 의외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거북한 느낌은 아닌가 보네. 달콤살벌한 사탕의 신세계. 우리 같이 먹을래?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싶고 17위 공개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전통 순대. 뭐 홍인턴도 그렇고 기자님들 모두 순대 좋아하시죠? 없어 못 먹죠. 진짜. 네네. 싫어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에서도요 특별한 순대가 있습니다. 그 아바이 순대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이 꽉 차서. 참 좀 두꺼운 느낌. 자, 스코틀랜드판 순대 해기스. 해기스. 이 해기스는요 14세기경 동물의 내장이 상하기 전에 빨리 조리해 먹기 위해 만들어 먹었던 스코틀랜드의 전통 음식입니다. 해기스는 주로 양이나 혹은 송아지의 심장, 허파, 간을 귀리나 보리, 채소, 향신료와 섞어서요. 양이나 혹은 송아지의 위장에 채운 뒤에 삶거나 구워 먹는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주머니가 위장이에요. 다행이네요. 이 해기스는 중세 시대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층의 줄인 배를 채워준 고마운 음식이었고요. 지금은 많은 스코틀랜드인들이 아침을 이 해기스로 시작할 정도로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I love it을 외치는 스코틀랜드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는데요. 이 스코틀랜드인들의 해기스 사랑이 어느 정도냐? 18세기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 로버트 번스는요. 당신의 숨길 곳 없이 토실토실한 얼굴을 보니 반갑네요. 모든 소시지 중 최고라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까지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삼겹살을 위한 노래를 만든 적이 있어요. 노래는 그래요? 좋아요. 네. 맛있다. 삼겹살 맛있다. 바짝 달아오른 팬 위에 삼겹살 칙칙 구워 크게 한 숟갈 으악 맛있다. 삼겹살 맛있다. 나 그 엇박이 너무 좋아. 오늘은 너로 정했다. 이걸 입에 넣었을 때 이 감탄이. 아니 근데 오늘 특종에 라인업 된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독특한 게 있을 텐데 크게 안 독특하거든요 지금. 아직은 그럼 일단 우리나라 순대하고도 비슷하고 그럼. 네. 스코틀랜드인들의 소울푸드이기만 하면 오늘 특종에 줄 못 세웁니다. 이 해기스 맛이 말이죠. 우리나라 순대가 좀 다르게 이 짭조름한 맛이 강하고 대신 볼이나 오트밀 같은 곡류 때문에 고소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스멜이 아주 독특하답니다. 스멜 쪽이구나. 양 특유의 코를 찌르는 이 꾸리꾸리한 누린내가 강하고요. 다른 유럽권에서는 친해지기 힘든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 해기스에 반한 이들은요. 순대보다 부드러워서 꼭 푸딩 같아요. 처음엔 김치가 생각났는데 이젠 간이나 허파처럼 익숙해요. 라면서 아주 해기스의 맛에 푹 빠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매년 1월 25일에 해기스를 위한 시를 지은 국민 시인 로버트 번스를 기리는 번스 나이트 행사가 열리는데 이때 꼭 스코틀랜드인들이 사랑하는 위스키와 함께 해기스를 곁들여 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좋아했구나. 나중에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싶고 16위를 공개합니다. 겨울왕국의 이색 채소. 이번 특종은요. 눈과 얼음의 땅, 그린란드에서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는 이 채소로 선정했습니다. 바로 마딱. 뭐야? 해산물 아니에요? 이게 채소라고? 바다에서 나는 채소입니다. 네, 마딱의 정체. 바로 고래의 껍질을 포함한 지방층인데요. 자, 마딱의 모습 처음 보셨죠? 채소라면서요? 네. 근데 채소 취급을 하는 예, 그린란드엔 특별한 작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채소로 생각을 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자, 외국 한 주간지에서도 세계의 특별한 지역 음식 탑 10에 올랐을 정도로 낯설고 생소한 음식인데요.
과거 그린란드의 이누이트들은요, 혹한의 환경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들은 고래고기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비타민 C가 풍부한 요 고래 껍질, 맛닭을 먹으면서 부족했던 비타민 C를 보충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먹나요? 맛닭은 말리거나 삶아서 먹기도 하지만요. 특히 생으로, 날것으로 먹으면 달큰한 코코넛 맛이 나면서 입안 가득 고소한 기름이 쫙 퍼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냄새 나나? 식감이 참, 이게 뭐랄까, 고집이 있달까. 찔기구나. 약간. 씹으면 씹을수록 질기다 못해서 마치 고무타이를 씹는 것 같아요. 저 그린란드인들에게도 씹기를 포기하고 그냥 몇 번 씹다가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중독성 강한 맛 때문에 이누이트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사람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특히나 파티, 잔치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스페셜 푸드라고 합니다. 자, 맛딱 드리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사람들은 맛이 딱 하는 소울푸드 맛딱이었습니다.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코를 뻥 뚫어주는 치즈. 그대의 눈에 Cheers. 낭만적인 남자, 저 한석준. 평소 와인과 함께 즐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치즈. 저도 치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냉장고 종류별로 치즈를 항상 사둬요. 저처럼 치덕인 홍윤아 씨를 위해서 아주 네. 특별한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도 윤아 씨 냉장고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18대 대통령 샤를 드골이 치즈가 246가지에 달하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각양각색의 치즈가 있는 프랑스에서도 이 치즈가 이것으로 탑을 찍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치즈를 접한 프랑스인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세구나. 졸도인데 졸도? 아, 얼마나 심하길래 그래요? 아니 먹기도 전에 구역질을 하는데요? 어머. 아 근데 색깔이 특이하지 않았어요? 빨개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치즈를 세상 좋아하는 이 프랑스인들도 경악하는 이 치즈. 바로 불레트 다벤느입니다. 자, 이 불레트 다벤느, 프랑스의 북부 지역 아벤느에서 생산되는 불레트 다벤느는요, 높이가 약 10cm의 원뿔 모양의 치즈인데요. 치즈 숙성 초기 단계에 맥주를 섞은 소금물에 씻은 뒤에 후추, 파슬리 등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허브의 일종인 아나토 가루를 표면에 칠한 뒤에 약 3개월간 숙성시켜 만듭니다. 뭐야? 3개월 뒤에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깊은 맛과 함께 발효된 불레트 다벤느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향이 풍기는데요. 냄새가 어느 정도냐? 저 화장실 있어? 야, 코가 뻥 뚫릴 정도로 이 냄새가 좀 고약해서요. 별명이 악마의 좌약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야 저야. 노골적이다. 네. 저야. 하얀 그렇죠. 모양으로 생겼어. 예. 그래도 향이 안 좋아도 맛은 있으니까 저렇게 사랑받는 거 아닐까? 아, 역시 눈치가 있네. 그거 역시 대반전입니다. 이 불레트 다벤느를 한 입만 앙 먹으면 어우, 부드럽고 고소해. 고약한 냄새와는 달리 의외로 맛은 진국이라는데요. 게다가 이게 건강에도 아주 굿. 어허. 불레트 다벤느는 단백질과 칼슘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완전 매력이 있네. 몸에도 좋고. 그죠. 먹고 나면 또 구수하다고 하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이거 뭘 먹어요? 몰라, 지금까지는 그래도 치즈니까 한번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설마. 제가 특별히 프랑스에서 직접 치즈를 공수해 왔습니다. 아니, 꼭 윤아 씨 아까 치즈 매니아라고 했죠? 매니아예요, 예. 오늘 이게 정확히 불레트 다벤느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오늘 그걸 가져오면 더 이상 녹화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그래가지고 거예요? 예, 그건 안 가져왔고 그 대신에 이 고약한 냄새를 주의해야 할 치즈 중에 한 녀석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레트 다벤느보다는 등급이 약간 아래예요. 좀 더 쉬운. 네. 이 치즈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전통 치즈 에푸아스 치즈인데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전통주인 마르크 드 부르고뉴로 치즈를 세척하면서 숙성시킨 겁니다. 약간 생선 썩은 냄새 나. 아니 그걸 왜 좋아해? 오. 아, 역시 미식가야. 말은 입을 작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 아니 맛이 의외로 괜찮은 게 약간 짜네요. 힘들어?
거짓말을 해. 아 진짜? 못된 사람들. 왜 나는 괜찮지? 우유 향이 또 되게 세긴 해요. 한입 되게- 하시라니까. 농축이야 농축. 향이. 까망베르랑 블루치즈 완전 농축. 근데 네. 저는 지금 이게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예, 왜냐면 저는 치즈를 진짜 좋아해요. 합치 않다니까. 악취가 안 나.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싶고 14위 공개합니다. 일본 전통 발효 음식 모모모.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한 입 입에 딱 넣으면 자동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입에 넣었죠. 어머머. 뭐지? 일본의 한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공개한 전 세계 악취 음식 톱5 중에 하나로 꼽힌 이 음식, 바로 쿠사야입니다. 사야는 뭐야? 그냥 말린 생선 같이 생겼는데. 네. 자, 이 쿠사야는요, 이즈반도와 도쿄도에 속해 있는 섬들로 이루어진 이즈 제도의 특산품으로요, 고등어, 전갱이, 날치 등의 바다 생선을 액젓과 비슷한 풍미를 가진 쿠사야 액에 8시간에서 길게는 20시간 정도 재웠다가요, 햇빛에 이틀가량 건조해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 쿠사야가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이유, 바로 생선을 재워둔 액, 바로 이 쿠사야 액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액 때문에 그러는구나. 자, 이 쿠사야 액은요, 생선 내장을 소금물에 발효시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쿠사야가 우리나라의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이런 애들하고 사촌격인 셈입니다. 오죽하면 이 쿠사야라는 이름부터가 일본어 냄새난다라는 뜻의 쿠사이에서 만들어졌다는 썰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 쿠사야 액은 숙성 기간이 길수록 생선 비린내가 독해지지만 감칠맛이 좋아져서 무려 200~300년이 넘는 쿠사야 액을 보유하고 있는 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와. 콩 터지면 난리 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그만큼 냄새가 심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 요게 냄새는 강한데 맛은 생각보다 세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말린 쿠사야는 주로 구워 먹는데 짭조름하면서도 말린 오징어 맛 같은 감칠맛이 나서요. 보통 사케와 함께 술안주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쿠사야가 굽기 전에도 은행 같은 아주 좀 구릿한 냄새가 나거든요. 문제는 쿠사야는 구우면 악취가 굽기 전보다 무려 3배나 더 증가하는데 거의 쓰레기 수거 차량급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요리 절대 금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쿠사야는 섬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인이지만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겠네.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싶고 13위로 갑니다. 영국이 사랑하는 진짜 악마의 잼. 저희가 그동안 악마의 잼을 많이 소개해드렸죠. 이번엔 좀 다른 의미의 악마의 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118년 전통의 영국 국민잼 마마이삐입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자, 마마이삐는 1902년 독일의 화학자가 맥주 양조 과정에서 얻은 이스트 추출물을 농축시킨 뒤 소금과 채소 추출물, 향신료 등을 첨가해 만든 잼입니다. 이게 그냥 설탕 덩어리가 아니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예방에도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 꼭 고추장 싸가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외국에서 김치나 고추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영국인들에게는 이 마마이삐가 고향의 맛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추장 같은 느낌인 거죠. 하지만 영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마마이삐를 접하는 후기를 보면요. 마치 국간장을 졸여낸 맛. 아니 악마도 절레절레하겠다. 까나리 액젓에 간장, 된장, 메주를 섞었습니다. 그걸 왜 섞어서? 아 그런 냄새가 난다. 하나도 의학인데 지금 아니, 말한 우리가- 것 중에 빵에 발라 먹어서 맛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지금 솔깃해요? 아니 잼이라면서요. 근데 잼인데 어떻게 그런 맛이 나지? 짠맛이. 세상 충격적인 짜느 짜고 느끼한 맛이 하루 종일 입안에서 가시질 않는다고 합니다. 와, 짜고 느끼하다고? 그래서 마마이삐의 강렬한 맛과 냄새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잼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되게 짠 카라멜 같은 느낌. 저게 국민잼이 맞아요? 영국인들의 네. absolutely 영국인들의 애호식품 맞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토스트에 발라 먹고요. 그리고 워낙에 인기가 좋아서 마마이삐 감자칩, 파스타, 샌드위치까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극불호를 외치며 싫어했던 사람들도 찐 참맛을 알게 되면 처음엔 구린 맛이 하루 종일 남아서 쳐다도 안 봤는데 자꾸 생각나서 이제는 아침마다 먹어요 라며 극호파가 된다고 합니다. 아, 순간은 없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나 맛없거나 영국에서 온 악마의 잼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19, 12위를 공개합니다. 필리핀 길거리 보양식 끝판왕. 새 기자님들 모두 건강 챙기셔야 될 나이잖아요. 뭐 친한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특별히 필리핀의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국민 보양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설마 필리핀? 국민이라다. 알지. 뭔데 이게? 필리핀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자 소울푸드 말롯입니다. 나도 이거 캄보디아에서 봤어. 네. 이거 너무 병아리 모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부화 직전에 계란이잖아요. 저는 실제로 가서 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정말로 저희 할머니랑 필리핀 여행 갔을 때 길에서 할머니가 또 달걀 좋아하시거든요. 또 많이 샀죠. 또 할머니 은하야, 이게 단백질. 뭐냐? 할머니 근데 딱 깼는데 약간 향이 이상한 거여서 아 약간 하나가 상했구나. 그래서 오케이 딱 근데 얘는 더한 거예요 향이. 이상하다? 향이 또 세 번째에서 한번 까보자. 깠는데 제가 이제 껍질을 깠는데 털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비주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랑 연락은 됩니까? 그죠? 그때 화가 아직 안 풀어지신 것 같은데. 오래 가시네, 생각이. 겉보기는 그냥 달걀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화하기 직전에 오리알을 삶은 것이고요. 보통 낳은 지 12일에서 17일 된 알을 먹는데요. 현지인들은 보통 17일 된 발롯을 즐겨 먹고요. 좀 낯설다 하는 외국인들에겐 12일 정도가 그나마 적당하다고 합니다. 아, 적당한 게 있어요? 어찌됐건 저거를 식품을 애용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찡그리거나 혐오하는 거는 오늘 옳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향이라는 건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럼 내 취향이 아닌 거지, 뭐. 어. 사실 발롯은요, 이 쇼킹한 비주얼로 워낙 악명이 높아요. 2011년 F경제 전문지가 발표한 세계 10대 끔찍한 식품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발롯 먹는 법입니다. 윗부분을 살짝 깨트려서 육수를 먼저 호로록 마시면요. 달걀 비린내와 쿰쿰한 냄새가 코를 팍 찌르지만 껍질을 까서 먹으면 눈 감고 먹으면 맥반석 달걀처럼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이에요. 냄새는 나는데 생각보다 담백하네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It looks bad. It tastes pretty good though. 근데 또 이게 비주얼은 굉장히 또 쇼킹하지만 네. 길거리에서 발롯을 하나 톡 까먹으면 힘이 펄펄 나고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체력 보충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필리핀 분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네. 너무 더우니까 기력 보충용으로 또 드셨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진 빠지니까. 좋은 자세예요. 보양식인 거지 보양식. 맞아요. 다른 문화니까요. 세계 7대 악취 음식. 냄새만으로 사람들을 넉다운 시키는 중국의 명물. 이 음식의 후기가 10개면 10개 다 이래요. 차라리 발냄새를 맡는 게 낫겠다. 누가 푸세식 화장실 문을 열어놨죠? 발냄새 플러스 이제 화장실까지 가는 거예요. 네. 약간 좀 영화 더빙처럼. 진작에 가네요 이거는. 취두부겠네. 맞습니다. 취두부입니다. 아 시장에 딱 들어섰을 때 꼬리탕이 나면은 보이지 않아도 100%입니다. 네. 저는 홍콩에서 먹어봤는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낮은 단계. 아니 홍콩에서 파는 것들이 대체로 낮아요. 낮은 왜냐면 단계죠. 외국인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 1에서 10이면 한 1, 2도 안 되는 되게 약한 취두부를 취두부 먹어본 흉내낸 적이 있는데 네. 뭐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럼 꽁윤아의 알고 먹읍시다. 코너가 몇 개야 오늘? 이제 어. 주기별로 나오려고. 아 그래. 좋은 자세입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아직 취두부 경험을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보를 좀 드리자면요. 요리에 따라 또 난이도가 많이 나뉘어요. 먼저 취두부 초급자 입문 단계. 취두부 튀김입니다. 괜찮아. 네, 보통 튀기면 어느 정도 다 괜찮잖아요. 맞아요. 이 튀긴 취두부 위에 곁들이는 매콤한 양념이 또 취두부의 그 탁한 냄새를 싹 잡아준다고 해요. 요건 괜찮긴 해 진짜. 그죠? 요거 정도는 뭐, 괜찮아요. 저건 진짜 도전해볼 만해. 저는 저거 먹어봤어요. 튀김. 비주얼이 약간 탕수육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저거는 유부인데 느낌이 유부가 조금 많이 식초에 절여진 느낌. 네,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확히 맛을 기억하거든요. 네. 자, 그런 진정 용기 있는 용자들만 도전할 수 있는 취두부 중상급 단계입니다. 이 요리는요, 취두부 탕입니다. 계속 끓이고 끓여서 이거 안에가 풀어지는데 오네요. 수저로 이렇게 국물하고 같이 드시는 거예요. 중국의 그 취두부 유명한 가게들은요 정말 줄 서서 먹어요. 그래요. 여기 막 못 들어가가지고. 그죠. 와. 근데 외국인들도 제가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유럽 사람들 가운데 저런 걸 갑자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취두부 냄새의 지옥을 이겨낸 자, 비로소 천국의 맛을 느낄지어다. 어허.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바이킹들의 지혜가 낳은 별미. 북유럽 아이슬란드 중독성 갑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려면 이 엄청난 도전 정신부터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하우카르틀입니다. 뭐 비주얼은 모르겠는데? 비계 같은데요? 그냥 수육 같지 않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상어 아니에요? 상어가? 상어 고기라는 상어 느낌도 있다. 역시 오 기자가 잘하네요. 삭힌 상어입니다. 이게 비주얼은 평범해 보이지만요. 그런데 이 평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하우카르틀의 지독한 스멜. 아이고야. 암모니아 냄새 때문인데요. 서양 홍어라고 그랬어요. 서양의 홍어. 맞아요. 그렇게 불릴만 합니다. 이야. 어우, 저기 들어갔다 나올래? 저게 지금 가위바위보에서? 숙성되는 거죠? 아, 가위바위보에서 우리끼리 들어갔다 나왔다. 나오자. 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상상만으로 너무 힘들다. 상어는 홍어와 마찬가지로 몸에 암모니아가 대량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슬란드의 전통 보존식품인 하우카르틀은요, 과거에 바이킹들이 상어의 독을 없애고 고기를 먹기 위해 삭혀 먹기 시작한 음식으로요. 상어의 살코기를 4, 5개월가량 건조해 발효시켜 만드는데 이때 이 암모니아 성분을 그대로 두고 발효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이 아주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저 상어를 삭힌 저 고기 하우카르틀 저것도 홍어랑 맛이 비슷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이분에게는 호불호 중에서 극불호였습니다. 글로벌 스타 셰프 고든 램시가 시식을 했습니다. 보시죠. 화가 많으신 분인데. 화 많이 내시잖아요, 진짜. 엎어버리는 거 아니야? Pull that bucket out. 1, 2, 3. 저건 일단 못 참았어요. 네. 처음 접한 외국인들에게는 맛을 느낄 새도 없이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가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하지만 하우카르틀 마니아들에겐요,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래된 치즈 맛에 톡 쏘는 풍미가 별미라고 극찬한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마트에 가면 먹기 편하게 깍둑 썰기한 하우카르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 탑텐 세다.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싶고 이번엔 9위를 공개합니다. 취급주의, 세계 최고의 모모 음식. 이 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부터 보여드립니다. You get some juice on your bum? 드시지도 않아서 뚜껑만 열었어요. 캔을 오픈했는데. 캔만 오픈했는데? 저 애기 표정 봐. 심지어 야외야. 진짜 리얼하다. 어머. 구토주의가 필요한 이 음식의 정체는 세계 악취 음식 1위로 통하는 스웨덴의 통조림 식품인 수루스트레밍입니다. Oh my gosh, there's so much juice. 발트해 연안에 사는 청어에 소금을 뿌리고 통에 넣어서 발효시킨 겁니다. 악취 음식계 1위답게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썩은 달걀 냄새의 황화수소, 식초 냄새의 아세트산 등 여러 복합물이 콜라보된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그야말로 하수구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진짜?
아까 그 프랑스 치즈는 애기네요. 애기야. 애기. 어머, 웬일이야. 몇 판을 먹을 수도 있어. 보통 이 스루스트레밍은요, 봄에 청어를 잡아서 몇 달간 숙성을 시키고 주로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하필 또 여름이야.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삭힌 건요, 뼈와 살이 분리돼 건더기 수프처럼 되면서요, 냄새가 더더더더더 지독해진다고 합니다. 친근한 비주얼은 아니네요. 그래서 스루스트레밍의 불문율, 실내에서 절대 개봉 금지. 진짜 엄청난 음식이네요. 자, 그리고 되게 데인저러스한 게요, 발효 과정에서 청어의 할로아나 에로비움이라는 이 박테리아가 증가하는데 이때 생성된 가스 때문에 함부로 통조림을 개봉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푼 통조림 캔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일부 항공사에서는 아예 수화물 취급 금지라고 합니다. 와. 그럼 이거 어떻게 먹느냐? 이게 또 좀 의외인데요. 스웨덴에서는 보통 빵에 발라서 먹는다고 합니다. 오. 오. 그걸 저렇게 얹어 먹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독한 냄새와 맛 때문에 스웨덴에서도 아주 대중화된 음식은 아니고요, 특히 일부 마니아들만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홍인턴, 네. 너튜브에서 먹방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혹시 이거 그래. 도전해보실 의사 있으십니까? 이건 전 세계에서 본다. 아니, 그걸 그렇게 해요. 남편을 맨날 먹이잖아요. 나 얼만큼 사랑해, 제목이에요. 나 얼만큼 사랑해. 근데 민기 씨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기 싫으신가 봐요.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19, 8위 공개합니다. 필리핀 휴양지에서 맛보는 보양식. 필리핀 남부의 대표 휴양지인 팔라완의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바로 타밀록입니다. 뭐야 이게? 생선인가? 벌레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예요. 지렁이요? 아니요, 지렁이 아니에요. 자, 이 타밀록은요, 바로 조개입니다. 조개는 맛있겠다. 조개요, 조개. 조개 맛있잖아. 조개가 저렇게 생겼어. 근데 저거 나무 아니에요? 나무에서 꺼내는 거 아니에요? 조개. 맞아요, 맞아요. 뭐야? 나무에 조개가 조개가 왜 있다고? 나무에? 이 연체동물인 타밀록은요, 껍질이 태화된 조개예요.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팔라완 늪지대인 맹그로브 고모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무 안에? 네. 아. 그러니까 조개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쭉한 맛조개라고 있잖아요. 네네. 되게 맛있는데 근데 너무 길고 약간 뱀처럼 변하니까 그래. 저 그런 손보다 식감이 크잖아. 전혀 안 아니 이게 느껴지네요. 썰어서 우리 된장찌개 끓여 먹자.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구워 먹어요, 쪄 먹어요, 뭐 국 끓여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타밀록을 물에 싹 씻어요. 딱딱한 그 머리 있죠? 머리가 제거합니다. 예. 그 상태에서 바로 날로 먹으면 됩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어머머 이거 뭐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식감은 마치 개불 같다. 아 개불은 우리 좋아하니까. 굴을 삭힌 듯 진한 바다 맛이 나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취향에 따라 타밀록을 식초나 소금물, 그 레몬즙에 찍어 먹는데요. 그럼 더 상큼하고 짭짤한 맛이 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비주얼이 우리나라 산낙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도전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약간 오징어 내장 같기도 하고. 요 타밀록도 처음에 보면은 느낌이 조금 거부감이 들지만 실제로 팔라완 현지인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관광객들도 현지 레스토랑에서 타밀록 요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날로 먹고 또 튀겨서 먹어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몸에 좋습니다. 이 타밀록에는요, 철, 칼슘, 아연, 비타민 A, 그리고요, 스태미나, 오케이! 스태미나에 엄청 좋아요.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스태미나, 오케이! 최고의 보양식, 오케이! 굉장히 흥분하시네요. 좀 먹어봐야겠네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개불도 얼마나 징그럽게 생겼는데. 그래요, 맞아요. 썰어놓은 걸 보니까 그런 거지. 그 원래 생긴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생긴 건 진짜 이상하게 생겼죠? 음식이라는 게 문화하고 다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의 시각만으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이번에는요, 외국 음식이 아닌 대한민국, 코리안 푸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이 음식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여드립니다. 엄청 놀랐네. 아니, 산낙지인가? 닭발 아니야, 닭발? 닭발. 외국인들이 보자마자 기겁한 코리안 푸드, 바로 번데기입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대한민국 대표 고단백 영양간식 번데기. 우린 너무나 친숙하죠. 친숙하지. 어렸을 때부터 뭐 사실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주변에서 종이컵에 들고 다니면서 먹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번데기 아줌마라고 저걸 한솥대기 끓여가지고 맞아요. 그 종이컵 같은 데 덜어서 파는 분들이 꼭 그 있었어요. 전쟁 때 얘기 아니에요? 아 무슨 전쟁 때 얘기야 이 사람아. 너무 두 살 차이라고. 아 무슨 20년 차이 나는 것처럼 안에서 얘기해서. 많은 일이 있었네. 아니 근데 저는 안주 중에 번데기탕을 제일 좋아해요. 저것도 국물 맛있잖아요. 네, 국물 맛있지. 아 국물은 드세요? 저 번데기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아니 저는 원래 번데기를 좋아하고 잘 먹었는데 어릴 때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냥 종이컵에 막 이렇게 해서 저 수수기도 안 썼어요. 그냥 막 이렇게 들이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번데기가 뭐라는 걸 안 이유로 알면 안 돼. 알게 되니까 이게 못 먹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지. 나방이지 나방. 나방이야? 나방 새끼, 나방 새끼. 나방인지 몰랐어요? 나방이야? 나방이에요. 나비인 줄 알았어? 진짜 몰랐어 이거. 자, 우리에겐 세상 맛있는 이 번데기가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저 누에 나방의 유충일 뿐입니다. 오 마이 갓, 벌레를 왜 통조림에 넣어? 한국의 번데기는 내가 본 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인 비주얼이야.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기피 식품입니다. 자, 아주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에게 번데기가 얼마나 쇼킹 그 자체였냐면요. 2009년 한 주한미군 신문에서 서울에서 인기 만점인 거리 음식은 구운 누에 애벌레라는 내용과 함께 번데기를 맛보지 않았다면 한국 생활을 완전히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해외 유학생들도 번데기까지 정복해야 찐 대한 외국인. 이 번데기를 넘사벽 챌린지로 꼽는다고 합니다. 이게 역시 이렇게 하니까 역지사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나라 음식들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번데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자, 다음 특종입니다. 몸에 좋은 영양 간식으로 호주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별미가 있습니다. 아, 애벌레네요. 잘 구운 큰 빵 같기도 해요. 하얗고 통통한 몸집의 이 음식은요, 호주의 위체티 관목 뿌리에 서식하는 곤충인 위체티 그럽, 꿀벌레 큰 나방의 애벌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에와도 생김새가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네요. 하지만 아시아의 누에가 새끼손가락 정도의 크기라면 위체티 그럽은 보통 9에서 10cm고요. 와 이만해요. 최대 12cm까지 통통하게 자란 녀석은 성인 남성 손바닥을 채울 정도라고. 우와. 저걸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 위체티 그럽은 수만 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호주 원주민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즐겨 먹던 곤충입니다. 지금 호주에서 훌륭한 다이어트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서 영양 섭취에 좋은데 워낙에 크고 통통하니 몇 마리만 먹어도 포만감이 든든하게 드는 것이죠. 그러겠다. 많이 드시고 싶어도 몇 마리만 드셔도 포만감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를 이제 익혀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호주 원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먹느냐. 땅 속에서 갓 잡아 올린 위체티 그럽을 네. 산채로 베어 먹거나 아니 그걸 왜 또 산채로 먹어? 불에 익혀 먹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 볼 때는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은 비주얼이지만 맛은 담백 고소 그 자체. 또 날것으로 먹으면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맛도 난다고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비주얼은 미로암 같은데? 구워서 먹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쿠키도 구워 가지고 누가? 깜깜하네. 그 과자. 저는 찐빵 하나랑 쿠키 2개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 들어있다는 거야? 이거 어디에? 여기 위에 여기 거기. 중간중간에 이런 가루들 있어요. 아 여기 빵 쪽에. 여기 머리가 보이네. 머리가 안 갈렸네. 미런 머리가 여기. 제발. 머리가 안 갈렸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그 쿠키로 먹어볼게요. 쿠키. 근데 먹으면 몰라. 그럼 모르지. 맛있어요. 근데 이제는 나는 미럼은 정말 이제는 아무 아니, 그러니까 미로엄은 약간 거부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견과류 같아 진짜. 진짜 맥주 안주로 좋을 것 같은데. 견과류.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멕시코 고급 요리의 반전 정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세계 3대 진미도 부럽지 않은 별미가 있는데요. 이건 맛있겠네. 이거는 볶음밥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허. 아니 이게 어떻게 5위까지 올라와? 자, 과연 잠시 후에도 어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까요? 맛있어 그럼요. 보이는데. 자, 에스카몰레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요. 아주 오래전 멕시코 원주민들이 단백질 공급을 위해 즐겨 먹던 것을 시작으로 1500년대 아즈텍 문명 시대에는 황제에게 선물로 바쳤을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난 이 너무 좋은데 왜냐면 냄새도 안 날 것 같지. 비주얼도 예쁘지. 몸에도 좋을 것 같잖아요. 고추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 돼. 맛있어 보이는데요? 괜찮은데 그래. 자, 그런데 과연 이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컴온. 놀라지 마십시오. 들어와. 보자. 바로 들어와. 개미 유충입니다. 개미 유충입니다. 자, 저분들이 저게 쌀이 아니었어요? 쌀로 알고 있는 게 낫겠다. 익히면은 쌀처럼 변하지만 저게 다 바로 개미 유충이었던 건데요. 데킬라의 원료인 용설란의 뿌리에 살고 있는 개미 유충을요. 개미 집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빠르게 채취한 뒤 물에 깨끗이 씻어서 흙을 완벽하게 제거해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근데 개미 알로 요리를 한 거잖아요. 네. 저게 생각보다 그 영양분들이 되게 고농축돼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대표적인 요리 방법으로는 개미 유충을요. 양파와 칠리 그리고 버터에 볶은 다음에 전통 멕시코 빵 또르티야에 쓱 얹어주고요. 일종의 타코입니다. 거기에 멕시코의 국민 소스죠. 아보카도에 토마토, 라임즙, 소금 등을 섞어 만든 과카몰레 소스에 콕 찍어서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내 녹아. 한번 맛보게 되면 그 맛에 푹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네. 과카몰레야 뭐. 과카몰레 맛을 먹는 거지 뭐. 네. 뭐 따로 판매하나요? 개미 유충만? 개미 유충만. 아까 제가 세계 3대 진미도 부럽지 않다고 했잖아요. 에스카몰레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곤충계 캐비어입니다. 이게 귀한 거네요. 귀하신 몸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2월에서 4월까지만 채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아서 그만큼 가격도 고가입니다. 요. 얼마냐? 1kg에 약 6만 6천 원에서 7만 8천 원 선입니다. 세네. 이러니까 또 먹고 싶네. 그런가? 플렉스 하는 거죠. 플렉스. 와. 개미 플렉스. 자, 멕시코가 사랑하는 곤충계 캐비어로 만든 에스카몰레였습니다.